자, 이번에는 농지의 보존인데 여기는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첫 번째가 농업진흥지역이에요. 말 그대로 농업을 뭐 하기 위한, 진흥하기 위해서, 농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이 뭐라는 거예요? 농업진흥지역이에요.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을 진흥시키려면 농지를 잘 뭐 해줘야 돼요? 보존해야 되겠죠. 그래서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존을 위해서 누가 지정한다는 거예요? 시도지사. 그거 시도지사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면 돼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농업진흥지역. 그래서 이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지정되는 용도지역의 모델에 부합되게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를 대상으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어요.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에는, 특별시는 대한민국의 수도죠. 그래서 특별시의 녹지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광역시의 녹지지역에는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것도 시험 문제가 다 나왔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러한 농업진흥지역은 크게 두 개의 용도 구역으로 나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농업진흥지역이라면 이 농업진흥지역은요, 그 중에서 농지가 집단화돼서 농업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를 농업진흥구역. 무슨 구역이라고요? 농업진흥구역. 그리고 이러한 농업진흥구역에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게 농업보호구역이에요.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은 크게 농업진흥구역하고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해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농업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은 진흥구역이고, 이러한 진흥구역에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농업보호구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의미 파악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농업진흥지역을 우리가 사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농지라고 그래요. 무슨 농지요? 무슨 농지? 절대농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농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보존해줘야 될 농지니까 이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끝내주는 농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뭐로만 이용하라고요? 농지로만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래서 다른 얘기로 하면 절대 농지라는 얘기는 절대적으로 농지로만 활용을 해라, 이 얘기니까 농지의 전용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요? 금지된다고요? 금지된다라는 얘기죠. 됐어요?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끝내주는 농지인데 그 중에서 절대적으로 끝내주는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이고, 이런 농업진흥구역의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끝내주는 농지는 농업보호구역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거 뭐처럼 보여요? 계란 후라이예요. 계란 후라이죠? 노린자이를 보호하기 위한 게 뭐예요? 농업보호구역. 노린자이가 뭐라고요? 농업진흥구역. 그래서 계란 후라이 볼 때마다 노린자이는 농업진흥구역, 흰자이는 농업
보호구역 이렇게 얘기해 놓고 여기가 농업진흥지역인데 맞아요. 절대 농지니까 원칙적으로 농지 전용이 허용된다 금지된다 금지되죠. 근데요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번 볼게요. 여기 농업진흥구역이 절대 농지 아닙니까? 여기라 하더라도 공익시설 무슨 시설이요? 공익시설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도로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공익시설 부지로 전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만약에 두 번째는 군사시설이야. 무슨 시설이요? 군사.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핫한 게 사드 배치죠? 저쪽 사드 배치하려고 하는 그곳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돼 있다 하더라도 그쵸? 그럼 농업진흥지역은 절대 농지니까 거기에다가 사드 배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만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곳에도 군사시설은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면 이 농업진흥구역 있죠? 여기는 농지가 끝내주니까 농사하는 목적으로만 이용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누가 농사져요? 농업인이. 살고 있는 농업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서 자야 돼요? 잠잘 곳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농업진흥구역 아니라 하더라도 그자들의 거기에 살고 있는 현주민들, 농업인들의 생활을 위한 시설들은 설치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면 농지를 갖다가 농업인의 생활을 위한 시설 부지로 전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생활과 관련된 거 전용할 때는 허가받는다고요 신고한다고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다 이런 거죠. 농지 전용 뭐하고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들은 진흥구역 안에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당연히 이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절대적으로 농지로 이용해야 되는 농업진흥구역에서도 공익시설이나 군사시설이나 농지 전용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거 설치할 수 있다면 보호구역에도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쵸?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은 절대 농지라서 원칙은 전용이 못 되는데 금지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군사시설이나 공익시설이나 농지 전용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들은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예외가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농지의 전용이에요. 아주 중요한데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농지가 아닌 목적에 사용하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농지의 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하려면 농지 전용 뭘 받아라? 허가. 누구한테 허가 받으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줄여서 농장. 장관한테 허가 받는다는 걸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근데 농지를 전용하는 목적이 됐어요. 농업인의 생활을 위한 거면 뭐 하고요? 신고하고. 신고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생활과 관련된 거니까 무조건 되고 시장, 군수, 구청장. 만약에 농업인 주택 부지로 전용합니다. 생활과 관련되니까 신고. 맞아요? 농업용 시설이라든지 축산업용 시설 부지로 전용합니다. 생활하기 위한 거죠. 뭐 하라고요? 신고. 마을회관과 같은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시설 부지로 전용하는 거니까 뭐만 하면 된다고요? 신고. 항상 생활과 관련된 건 경미하다. 뭐만 하면 된다? 신고. 만약에 전용하는 주체가 국가 지자체라면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허가나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하면 된다고요? 협의. 누구하고 협의하는 거예요? 농장. 원래 허가권자가 누구니까? 농장.
장이니까. 이해하셨어요? 이게 농지의 전용이에요. 일단은 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좋아요. 그 밑에 보면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는 거 나오죠? 보세요. 이 얘기죠. 농지의 전용이라는 게 이러한 이만큼의 농지가 지금 농지를 전용했다는 건 농지가 다른 목적으로 쓴다는 얘기죠. 따라서 요만큼의 농지가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따라서 없어지는 만큼의 농지를 대체하는 농지를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납입하세요. 그 비용이 농지 보전 부담금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농지 보전 부담금은 누가 납입해야 되는 거예요? 농지를 전용하는 자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 정도만 알면 되고요. 근데요, 농지 전용 신고하고 농지 전용 협의 있죠? 신고는 농업인들의 생활을 위한 거고, 농지 전용 협의는 공용이나 공공용의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얘네들이 이렇게 신고하고 협의하고 전용할 때도 농지 보전 부담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 왜 안 내? 내야 된다니까. 농지를 전용하는 자는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내야 된다니까. 됐어요? 근데 생활과 관련된 거고 공용, 공공용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 내지 않고 깎아준다고요. 요 두 가지는 감면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감면해 준다고. 깎아준다고. 납입은 하되 좀 깎아준다. 이해하셨어요? 그런 느낌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 아까 이런 거 배웠네요. 농지 전용 허가나 농지 전용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몇 년 안에, 2년 안에 전용한 목적 사업에, 전용 목적 사업에 뭐 해야 돼요? 착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협의는 국가지자체가 하는 거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니까 이런 착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규제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착수해서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이 전용한 목적대로 쓸 거예요. 맞죠? 근데 이러한 전용 목적으로 쓰다가 몇 년 안에, 5년 안에 이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사용 목적을 바꾸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용도 변경이라고 해요. 몇 년 안에, 5년 안에 다른 목적으로 쓰려면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용도 변경은 항상 누구한테 한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뭘 받으라고요?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밑에 용도 변경 승인은 몇 년 안에, 5년 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뭘 받으라고요? 승인. 됐어요? 자, 이번에는 밑에 보면 농지의 타용도 일시에다 동그라미 빵 치시고요. 일시 사용하는 거예요. 보세요. 농지의 전용은 농지를 농지가 아닌 목적에 사용하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됐어요? 근데 지금 타용도 일시 사용하고는 농지인데 농지를 농지가 아닌 목적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일시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얘는 농지 전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됐어요? 농지 전용이 아니에요. 일시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다가 요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농지로 뭐 해야 된다? 복구해야 한다. 이럴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뭘 받으라는 거예요? 허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다 줄을 쫙 거놓으셔야 돼요. 자, 농지 전용 허가는 농장한테 받습니다. 근데 타용도 일시 사용은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1번에 보면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농수산물 간이처리 시설 부지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건축법상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건 건축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됐어요? 뭐라는 거예요? 공작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용? 농업용 공작물 부지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농업용 공작물 부지는 몇 년 이내에서 7년 이내에서 일시 사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광물이나 토석을 채굴하는 장소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년 이내에서 5년.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예요. 그러면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는 농지 전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입해야 됩니다. O입니까? X입니까? X. 농지 보전 부담금은 누가 내는 거라고요? 농지를 전용하는 자가 내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런 것도 다 시험 문제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농지 보전과 관련돼서는 농업진흥지역하고 농지 전용하고 그 다음에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제도가 있다라는 거 구별해서 잘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11월부터 지금 여기까지 농지법까지 다 공법을 섭렵을 했어요. 그쵸? 네. 근데 지워지는 순간 뭘 배웠는지를 모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는 제가 건축법하고 주택 건설 비교해서 설명해 줬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어렵다는 토지에 관련된 거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뭐에 관련된 거요? 토지. 다 배웠으니까 이제. 그래서 한번 쭉 배운 거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토지,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 공법, 토지와 건축물에 관련된 법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토지에 관련된 걸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무한하다, 한정되어 있다. 되게 한정적인 토지를 통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려면 이 한정적인 토지는 항상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맞아요? 그래서 토지는 항상 공법이 바라보는 토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게 공법의 태도예요. 됐어요? 그래서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해 나갈 수 있는 행정수단을, 무슨 수단을요? 행정수단을 종합 조정해 놓아야 한다. 맞아요? 행정수단을 종합 조정해 놓은 게 뭐다? 행정계획이다. 그게 무슨 계획이라고요? 행정계획. 그러면 행정계획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다. 행정주체가, 누가요? 행정주체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해 나갈 수 있는 행정수단을 모아놓은 게 뭐라는 거예요? 행정계획이다. 그래서 토지는 항상 행정계획에 의해서 이용이 도모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중에서 이러한 행정계획 중에서 국토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이용해 나가기 위한 행정수단을 모아놓은 계획이 있더라.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계획이 하나 있는데 그 계획의 이름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무슨 계획이라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도시군에 관한 개념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도시군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군을 이야기합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다른 얘기로 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국토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행정수단을 모아놓은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국토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행정수단의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하는 거고 가장 기준이 되는 게 이거고요. 그 용도 지역에서 정해진 목적대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잘 이용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는 거예요.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해 주기 위한 계획이 가장 핵심적이다. 그래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나가기 위한 행정수단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찾으세요. 하나가 용도지역이고 하나가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는 거예요. 토지의 사용 목적대로 토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국토의 경제적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겠다라는 게 토지를 바라보는 공법적 태도라는 얘기죠. 역으로 따지면 토지의 기본적인 사용 목적을 정해주고 그 기본적인 사용 목적대로 토지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주면 국토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그 토지는 난개발이다 아니다? 난개발이 아니다. 됐어요? 그래서 공법에서는 절대로 토지의 개발은 난개발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난개발되는 걸 막기 위해서 공법이 추구하고 있는, 제시하고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토지의 이용 목적에 맞게.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뭐 설치해 주는 거? 기반시설 설치해 주는 거. 이 관점을 꼭 가지셔야 돼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런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도시군마다 반드시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도시군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도시군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게 없으면 국토는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마다 반드시 뭐 되어 있다? 수립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잘 수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 잘 수립하라고 지침을 정해주는 행정계획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 계획이 뭐냐면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그게 무슨 계획이라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걸 왜 수립합니까? 물어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시군 관리계획 잘 수립하게 하려고. 됐어요? 이 도시군 관리계획에 뭘 정해주고자? 지침을 정해주고자 수립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는 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 그래서
도시군 토지에 기본적인 공간 구조를 나눠놓고 도시군 토지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수립되는 행정계획이 뭐라는 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 됐나요?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을 정해주기 위해서 수립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행정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다른 행정계획의 지침을 정해주는 계획이 있고, 그쵸? 도시군 관리계획처럼 하나의 도시군의 토지의 이용을 개발, 정비, 보존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계획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 계획의 종류를 보니까 행정계획은 무수히 많지만 그 계획의 역할, 구속력에 따라서 살펴보면 행정계획은 딱 두 가지로 구별이 돼요. 행정주체가 수립한 행정계획이 다른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행정주체만 구속하는 계획이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고 그래요?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그래요. 누구를 구속하지 못한다? 사인들, 국민들을 구속하지 못하는 계획이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처럼 행정주체는 물론 일반 사인들까지 구속하는 계획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군 관리계획 같은 걸 무슨 계획이라고 그래요? 구속적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구속적 계획과 구속적 계획으로 나뉜다. 그러면 이런 행정계획은 누가 수립하는 거예요? 행정주체만 수립한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행정계획을 행정주체가 수립할 때 잘 수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립하는 절차는 어디나 똑같다. 제일 먼저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행정주체는 그 행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걸 조사, 측량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기초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행정주체는 행정계획을 수립하려면 내가 수립하려고 하고 있는 관할 영역에 대해서 기후, 토양, 경제, 사회, 문화, 인구 이런 제반적인 사항을 조사, 측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게 기초조사예요. 그러면 평택시장이 예를 들어서 여기 평택이니까 평택시장이 평택시에 관련된 토지에 관한 거 계획 수립하려고 조사합니다. 그러면 평택시에 있는 모든 토지가 평택시 소유예요, 아니에요? 아니고 일반 사인들의 토지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자들은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건 행정계획은 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공익을 위해서 행정계획을 수립하려고 조사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내 토지가 아니래도 타인의 토지라도 출입해서 조사, 측량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안 준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조사 같은 거 할 때는요, 타인 토지라도 출입해서 조사, 측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안 된다? 된다. 만약에 제가 타인 토지에 들어가서, 남의 토지에 막 들어가서 조사, 측량합니다. 그러면 저한테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보고 조사, 측량한다라고 하지 않고요, 타인의 토지를 무단 점검했다. 즉, 저놈 도둑놈이다. 이렇게 욕만 들어요. 하지만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초조사할 때는 타인의 토지라도 출입해서 조사, 측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게 좋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기초조사를 해서 행정계획의 안을 만들면 그 다음에는요,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된다고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자, 이 주민의 의견을 듣는 방식이 비구속적 계획은 일반 사인들을 구속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러니까 일반 모든 사인들한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비구속적 계획은 뭘 개최해서?
공청회라는 걸 개최해서 공청회라는 걸 개최해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전문가적 지식을 갖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을 채택하고 구속적 계획이라면 관심 있는 주민들 전문적인 지식인 이자들만 구속하는 거 아니잖아요.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구속하니까 이 구속적 계획은 공개적으로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이나 홈페이지 등에 뭐하고 공고하고 충분히 볼 수 있도록 뭐해줌으로써 열람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요거를 꼭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의 의견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더라. 이게 도시군 계획이다 보니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뭐한다? 수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행정주체는 거쳐야 되는 절차가 기초조사와 의견청취예요. 기초조사에서 의견청취해서 행정계획을 수립해라. 됐나요? 자, 이렇게 수립했다면 결재 맡아야죠. 그러면 비구속적 계획은 뭐라고 그랬어요? 승인. 지난 시간에 승인이라는 걸 설명해 줬어요. 그렇죠? 승인이란 불특정한 자가 아니죠. 그거를 할 수 있는 자가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는 자가 됐어요? 그거를 하려고 할 때 그 자들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행정주체에게 허락받는 게 뭐라 그랬어요? 승인. 행정계획은 누구만 수립한다고요? 행정주체. 특정화돼 있죠? 그 자가 이 행정계획 수립했을 때 이 행정계획에 대한 결재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승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구속적 계획은 그자에게만 허락하면 안 되는 거죠. 일반 사인들을 구속하니까. 그래서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고요. 반드시 그거를 결정권자가 뭐를 해줘야 돼요? 고시를 해줘야 돼요. 이게 인가든 결정이든 인가든 상관이 없어요. 구속적 계획에는 반드시 결재권자가 뭐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고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해줘야 된다고요? 고시. 하여튼 고시자가 딱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는 구속적 계획이구나 라고 알면 돼요. 그러면 이 결재권자가 이렇게 승인이나 결정고시를 하려면 이 행정계획에 수립한 행정계획의 내용이 있죠? 내용 중에 각종 여러 분야에 걸친 내용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 부서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그 내용에 대해서 뭐를 해야 돼요?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결재권자가 거쳐야 되는 절차는 협의예요. 예를 들면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안에 환경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걔는 종합계획이니까 환경과 관련된 게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 계획의 내용 중에 환경과 관련된 이런 분야가 있는데 이 환경에 관련된 전문적인 집단은 환경과 관련된 행정기관이장이겠죠. 그자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환경에 관련된 걸 이렇게 해도 전체적인 환경을 관리하는 거하고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충돌하는 거 없겠습니까? 서로 의견 조율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만약에 군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누구하고 국방하고 관련을 갖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과 서로 협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게 협의예요, 협의.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각 부처 간에 각 행정기관 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의견의 조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고 나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관에게 심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런 별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면 도시의 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뭐 더 유익한지 또 아니면 수정할 게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받는 걸 심의라 그래요.
그래서 결재권자가 결재를 하기 전에 거쳐야 되는 절차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협의를 거치고 심의를 거쳐서 결재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 절차는요, 어디나 다 똑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행정계획이 수없이 많이 나온다. 그 행정계획은 항상 행정주체가 수립하는데, 수립하려면 뭐를 해야 되고, 기초조사하고 의견 들어서 수립해야 되고, 행정주체가 수립했다면 그 행정주체보다 한 단계 높은 행정주체에게 결재를 신청하면 그 결재권자는 결재하기에 앞서서 항상 뭘 거친다? 협의를 거치고 심의를 거친다. 이해하셨어요? 이거는요, 이제 알고 있어야지. 이거 나올 때마다 이거 공부하면 안 됩니다. 어디나 똑같은 거니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되게 궁금해해요. 중요한 거는 별로 안 궁금해하고 쓸데없는 거 궁금해하고 외우려고 하니까 이거 이제 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거 지우고 나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공법은 행정주체가 주인공이네. 그럼 우리는 행정주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행정주체는 국가예요, 국가. 국가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장관을 얘기하고요. 장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해요. 줄여서 중앙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행정주체에는 누가 있다고요? 국가. 국가는 공법에서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장관. 장관을 다른 얘기로 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에요.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인데 지자체는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일반도 이렇게 나뉘어요. 됐어요?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밑에는 구가 있죠. 구, 광역시에는 군도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치시, 자치도는 뭐 시 단위로 도 단위로 자치도를 운영하니까 그 밑에는 없고요. 일반 도 밑에는 뭐가 있어요? 시, 군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시도지사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지자체예요. 그러면 구청장이 뭔가를 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결재를 맞아야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시장 군수가 뭔가를 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결재 맡아야 돼요? 도지사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뭔가를 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결재 맡아야 돼요? 장관한테 맡아야 돼요. 장관이 결재를 했어요. 장관이 결재하면 장관은 누구한테 알려줘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알려주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누구에게? 구청장에게. 도지사는 누구에게요? 시장, 군수에게 알려주고. 됐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누구에게 알려주느냐면 사인들에게 알려줘요. 즉 사인들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건 주로 누구라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인들의 생활과 관련된 건 무조건 되고 누가 한다고 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토지는 어디 단위로 움직인다고요? 도시군. 그러니까 도시군이 어디를 얘기합니까?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을 얘기하니까 토지에 관련돼서는 사인이 누구한테? 시장, 군수에게. 됐어요? 건축물에 관련된 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아주 특이한 게 하나 있죠. 농지 전용 허가죠.
농지 전용 허가권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장관이라고 그랬잖아. 기억 못하죠? 이런 걸 모르니까 기억 못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농지 전용 허가권자가 누구라고요? 농림축산식품 장관이란 말이에요. 보전 용도의 토지는 관할하는 자가 누구다? 장관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도시군이라는 건 다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발 가능한 토지는 도시군, 보전 용도의 토지의 관할은 장관.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해 놓으면 공부할 때 훨씬 편하실 거예요. 됐나요? 항상 이렇다. 이거를 모르면 안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갑니다. 이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 설명해 준다고요? 용도 지역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쓰는 용어. 보세요. 공법에는 이렇게 지역이라는 말 많이 나와요. 지구라는 말 많이 나오고 구역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맞죠? 그러면 지역, 지구, 구역이라는 게 어떨 때 쓰입니까? 이거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지역은 전체. 전체에 대한 쓰임새는 기본적, 일반적. 됐어요? 지구하고 구역은 일부. 요 일부에만 적용되는 특정한 그 어떤 것. 이럴 때 지구, 구역이라는 말을 써요. 지역은 전체의 기본적. 지구나 구역은 일부. 그 일부에만 적용되는 특정한 그 어떤 것. 맞나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거 배웠죠? 농업진흥지역. 지역이라는 말 붙었죠? 전체 토지예요. 전체 토지 중에서 농업의 진흥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토지, 농업진흥지역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농업진흥지역은 진흥구역하고 보호구역으로, 구역이라는 말 나오죠? 구역이라는 말은 일부 토지에 이렇게 일부에 여기에만 특정하게 적용되는 그 어떤 것. 됐어요? 이렇게 쓰인다고요. 지역, 지구, 구역이라는 말이. 이해하셨습니까? 좋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한, 뭐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한 용도, 지역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앞에 뭐라는 말이 붙어요? 용도.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한 용도, 지역이라는 건 전체 토지, 국토를 대상으로 그 국토의 기본적인 토지의 사용 목적을 정해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용도, 지역이라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상 용도, 지역은 전체 토지에 대한 국토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사용 목적을 정해주고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는 지역이 뭐라는 거예요? 용도, 지역. 종류는 공부하시고요. 됐나요? 자, 근데 이러한 용도, 지역 안에 용도, 지구라는 것도 있어요. 그쵸? 얘는 용도, 지구니까 일부 토지의 특정한 사용 목적을 정해주는 건데, 이 용도, 지구는 그 일부 토지의 이 특정한 사용 목적이 어떤 사용 목적입니까? 이렇게 살펴봤더니 용도, 지역의 미비점을 뭐하기 위한, 보완해주기 위한 특정한 사용 목적을 정해주고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용도, 지구. 그게 종류가 무엇인지는 책 보고 공부하시고요. 쓰임새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이번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한 용도, 구역이라는 것도 있는 거죠. 얘도 역시 일부 토지의 특정한 사용 목적인데, 이 용도구역에서 사용하는 이 특정한 사용 목적이라는 건 지역, 지구와는 관계없이 이 일부 토지의 독립적인
특정한 사용 목적을 정해주고자 지정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용도 구역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알면 되냐면 지역이라는 말, 지구라는 말, 구역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잘 알면 얘는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그랬어요. 기본적인 사용 목적을 정해주고요. 됐나요? 자, 이 기본적인 사용 목적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부 토지의 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뭘도 지정한다는 거예요. 용도, 지구도 지정하고요. 자, 얘하고는 관계없이 그 일부 토지의 독립적인 사용 목적을 정해주고자 모두 지정한다는 거예요. 용도,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무슨 계획은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행정수단을 정해놓은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수립되는 행정계획의 기본이 돼요. 그러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수립되는 행정계획들은 원칙적으로 이 도시군 관리계획에 다 뭐되게 해야 돼요? 부합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쵸? 따라서 오늘 배운 게 그거예요. 다른 법률, 즉 농지법, 우리가 오늘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걸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러면 이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은 반드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지정되는 용도지역에 뭐되게 부합되게 지정해야 되는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행님 아시겠어요? 이렇듯 도시군 관리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랬죠? 행정주체도 구속을 해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렇게 행정주체도 구속해야 안 해요? 해요. 한다고요. 이자는 여기에 부합되게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일반 사인들도 여기에 부합되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행정주체뿐만이 아니라 누구까지? 사인들까지 구속하는 무슨 계획이다? 구속적 계획이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좋아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두 번째는 기반시설이라는 거예요. 무슨 시설이요? 기반시설. 이거 지우고 기반시설이라는 게 뭡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용도지역하고 기반시설이에요. 이게 가장 중심적인 개념이에요. 기반시설이라는 게 뭡니까? 뭐긴요, 여기에. 도시군. 무슨 군이요? 하나의 도시군에 토지의 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 도시군 토지가 갖추고 있어야 되는 시설이 뭐라는 거예요? 기반시설이에요. 그러면 그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하나의 도시군의 토지의 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 도시군이 갖추고 있어야 되는 시설을 얘기하는데 어떠한 분야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7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가 교통과 관련돼서 기반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건 교통시설이고요. 공간 분야에서 기반이 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공간시설이고요. 유통 공급과 관련돼서 갖추고 있어야 되는 시설이 유통 공급 시설이고요. 또 하나는 공공, 문화, 체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기반이 되는 시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분야에서의 기반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보건위생과 관련돼서
건강 죽음과 관련돼서 갖추고 있어야 되는 시설이 있고요. 그 도시군 토지 이용의 기초적인 환경을 지켜주기 위해서 갖추고 있어야 되는 시설이 있어요. 환경 기초 시설이에요. 됐나요? 됐어요? 이거 몰라도 돼요. 이 종류 몰라도 된다고요. 일단 뭐를 알아야 되면 얘를 알아야 돼요. 기반시설이라는 게 뭡니까? 도시군 토지의 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 도시군이 밑바탕에 깔고 있어야 되는 시설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그 시설이 어떤 분야에 관련돼서 그러한 역할들을 합니까에 따라서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이거를 외우는 건 바보예요, 바보. 교통과 관련돼서 공간 측면에서 유통 공급과 관련돼서 공공문화 체육과 관련돼서 재해 예방과 관련돼서 보건위생과 관련돼서 기초적인 환경 관련돼서 갖추고 있어야 되는 시설에 불과한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분리해 놓고 그냥 아무거나 들이대면 돼요. 도로는 어디와 관련된 거예요? 여기요. 주차장, 정류장, 당연히 여기죠. 공원, 광장, 녹지, 유원지는 여기죠. 전기, 가스, 방송통신, 시장, 마켓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다 유통 공급이고요. 그거 뭐 누가 모를 게 없잖아요. 공공문화체육이니까 공공청사, 학교, 운동장, 사회복지시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방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거니까 하천, 저수지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 보건위생이니까 삼가 죽음, 뭐 종합의료시설, 장례식장, 화장시설 같은 거 얘기하는 거고, 기초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더러운 거 깨끗하게 처리하는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폐차장 같은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개념에 대한 이해를 했다면 얘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의 이해 없이 여기에 있는 거 막 외우고 여기 종류 있는 거 외우려고 그러니까 못 외우는 거예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면 틀려,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기반시설이. 여기 있다고, 여기. 설명도 계속 그렇게 하잖아. 핵심적인 게 용도지역하고 기반시설이에요. 이 기반시설이라는 게 뭡니까? 도시군의 토지의 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 도시군이 밑바탕에 깔고 있어야 되는 시설이에요. 됐습니까? 그거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보세요. 이러한 기반시설이 가장 중심적인 개념인데, 이러한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있어요. 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절대로 기반시설이라고 하지 않아요. 기반시설은 도시군의 밑바탕이 되는 시설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 밑바탕이 되는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우리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도시군 계획 시설은 일반적인 시설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시설은 뭐라고 얘기하고? 기반시설이라고 하고, 기반시설에 대비하면 얘는 특수시설이 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특수시설이 뭐라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시설인데, 얘는 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별도로 특수하게 만들어냈습니까? 얘 성격이요, 공익시설이라서 그래요. 무슨 시설이라고요? 공익시설이 돼버리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얘기하고요. 공익시설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기반시설 중인, 기반시설이 있는데, 이 기반시설이라는 건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도시군에 한정된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런 기반시설 중에서 하나의 도시군이 아니라 둘 이상의 도시군에 걸치는 시설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럼 이런 시설은 기반시설이라고 하지 않아요. 일반시설이에요? 특수시설이에요? 특수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광역시설이라고 해요. 무슨 시설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광역시설이라는 건 일반시설이다, 특수시설이다. 특수시설이에요. 일반시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반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반이라는 건 하나의 도시군이라면 광역이라는 말이 붙으면 둘 이상의 도시군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일반시설, 특수시설, 특수시설. 근데 그게 기반시설이든 광역시설이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공익시설인 도시군 계획시설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은 뭐고요? 기반시설이고 기반시설 외에 다른 시설들은 다 특수시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은 공익시설로서 특수시설이고 광역시설은 2개 이상의 도시군에 걸치거나 2개 이상의 도시군이 이용하는 시설이 광역시설이라는 거예요. 그런 특수시설이. 개념 정의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광역이라는 말이 붙으면 2 이상의 도시군이죠. 갑니다. 우리가 안 배웠지만 행정계획 중에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계획이요? 어디에 관련된 거예요? 2 이상의 도시군에 관련된 일반계획이다, 특수계획이다. 오케이, 끝인 거예요. 이 개념만 알면 얘는 게임 끝나요. 그러면 일반적인 계획들은 다 도시군에 관련된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이러한 행정주체의 논리구조를 따르겠죠. 근데 특수시설은 이러한 논리구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거기에 맞는 특수한 어떤 특징들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특수한 거니까. 됐죠? 그래서 이 개념만 잘 알아도 게임 끝이에요. 됐나요? 자, 그래서 기반시설까지 공부했어요. 됐나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행정계획 중 국토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행정수단을 모아놓은 거다. 가장 중심이 되는 계획인데 국토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행정수단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 용도지역과 기반시설이라는 거예요. 용도지역과 뭐라고요? 기반시설이라고요. 용도지역과 기반시설이에요. 그래서 용도지역이 아닌 다른 것들은 다 특정한 거예요. 용도지구, 용도구역 다 특정한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게 아니라고. 기반시설이 기본적인 거예요. 기반시설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은 다 특수한 것들이에요. 구별하실 수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가 국토를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법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게 이 2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사용 목적에 맞게 기반시설 설치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토지 공법의 기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됐나요? 나머지 부분들은 좀 쉬었다가 해드릴게요.